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임스 게일이란 인물을 알고 계신가요? 그는 캐나다의 선교사로 1888년 12월 조선에 처음 입국한 이후 무려 수십여 년 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선의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말에도 능숙해져서 서양의 문학 작품들을 우리말로 직접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하기도 했죠. 또한 그는 자신이 조선에서 머물며 경험했던 일들을 책으로 써서 출간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그리고 아관파천 등 조선 말에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그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비추어졌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소중히 지켜왔던 전통을 뒤흔드는 압도적인 힘이 요즘과 같이 몰아닥친 것은 수천 년의 역사상 전무한 일이다. 300년 전 일어났던 외란으로 인해 조선 사람들은 고유의 삶과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짐을 지게 되었다. 이 나라의 오랜 유적이 파괴되었으며 문화유산은 강탈당했다. 하지만 적군은 물러갔고 나라는 조금씩 소생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100년 뒤 만주족이 다시 서울을 휩쓸었지만 명목상 항복만을 받아내고 떠났기에 조선은 지금까지 자주국가로 버텨내왔다. 하지만 개항을 하면서 이 고래의 조선에 종말의 종이 울리고 말았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이 적군은 퇴각을 모르기 때문에 은자의 나라로서의 조선의 존속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 1894년은 이 나라 조선에게는 특별히 암울했던 한 해였다. 세계 벽두부터 동학에 관한 루머들이 넘쳐났고 무시무시한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정부는 마치 문둥병이나 중풍 같은 무서운 병마의 습격을 당한 듯했다. 관아는 습격당했고 임금이 내려준 권력은 동학도의 발 아래 짓밟히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정은 손을 벌려 대국에 도움을 청했다. 계절이 지날수록 동학의 위세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대국은 수많은 오합제조 병사를 이끌고 들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걸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이 들어왔다. 그리고 결국 둘은 전쟁을 선언했다. 조선은 이제 확실히 일본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갔다. 고종은 하는 수 없이 조선의 독립을 천명했다. 고종을 포함해서 중국을 아주 높이 받들어온 선대 모든 왕들의 그 조선 문명을 들여다보면 사실 왕은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게 중국이란 대국 혹은 중국으로 위대한 중심이 되는 왕국이었다. 반면 일본은 난쟁이들이 사는 허접한 땅, 외국이었다. 그리고 소위 경장이 뒤따랐다. 넓은 소매를 없애고 긴 담뱃대를 금지했다. 국민들에게 검은 옷을 입을 것을 명령했다. 조선은 검은 염료가 없었으므로 검은 옷감은 일본에서 들여와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치욕이었고 일본 사람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증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손에 쥔 것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일본의 미숙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1895년 3월부터 1896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왕보다도 더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후는 일련의 거짓 경장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자신의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것에 결연히 저항했다. 몇 년 전 왕이 사형을 언도하여 관직을 박탈했던 자들을 압력을 행사하여 다시 정부에 복귀시킨 사건은 약한 이웃나라에 대한 일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었다. 일본은 서광범 및 일당들을 사면하라고 왕에게 강요했다. 왕이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을 다시 관료로서 왕의 면전에 서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은 오직 모순적인 동양적 사고방식 위에서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추방된 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유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손으로 경장을 실시하도록 했다는 것은 잔인하다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가장 졸렬한 방식이었다. 경장에 대한 조선인들의 시선은 완전히 빗나가 있었다.
1895년 10월 8일 궁궐 쪽에서 들려온 총성에 나는 이른 아침잠에서 깨고 말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가보았더니 많은 조선 사람들이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 우왕좌왕 열린 연문으로 궁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왜군 2개 중대가 궁궐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보았다. 우리는 대체 이 쿠데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 왜군이 궁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늦게 왕후가 시해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조지 허버 존스 씨와 나는 다이 장군 르 장드르 장군과 함께 이 참혹한 미스터리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왕의 처소 근처에 대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전하의 권위가 떨어지고 곤경에 처하신 것을 지켜보자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전하는 중전마마를 생각하며 울고 계셨다. 일본인이 중전을 죽였다고 왕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때 전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전하께서는 왕후의 복수를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머리칼이라도 잘라 신을 삼아주겠다 했다. 하지만 궁궐은 사방이 막혀 있었다. 왜군은 궐문을 지키고 있었고 조선인 반역자들은 왕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 강대한 힘을 가진 국가가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그를 구할 수 없었다. 전하의 아버지와 형도 반역자임이 분명했다. 시해범들은 체포되어 일본으로 호송되었다. 재판에 붙여진 시해범들이 무죄로 석방되자 그의 철천지 원수는 바로 외인 혹은 왜군이라는 것을 왕은 다시 한번 절절히 느꼈다. 비록 일본 정부는 자신들은 을미사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살인자들이 저지른 일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선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는데 일본 정부가 진실하다는 것은 산신이나 귀신조차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왕실 사람들과 세자는 연금당한 채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궐문으로 하루 몇 대의 여성용 가마가 출입하긴 했지만 왕실 사람들은 절대 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연루된 한 모의가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은 왕후의 죽음과 왕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 그들이 정치적 문제를 간섭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동정의 발로였다. 그렇게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들의 볼모가 되어 왕은 불길하게 1896년을 맞았다. 물밑에선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충직한 신하 한둘이 왕을 구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범진, 본관이 전제로 왕실 종친인 그가 이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면 곁을 지켰는데 1884년 갑신정변 때도 대왕 대비 조씨와 중전 민씨 그리고 세자를 자신의 시골집으로 피신시킨 후 왕이 상황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했었다. 그의 부친은 수년 전 강화도에서 일어난 미국과의 전쟁을 지휘했으며 그 자신도 왼팔에 총상을 입은 흉터가 있었다. 지난날 충성을 다하다가 부러졌던 발목의 고통에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그는 빽빽이 쓴 서신을 비밀리에 나인, 즉 궁녀를 통해 왕에게 전달했다. 궁녀들이 걸박 출입을 할 때면 경비병들의 수색을 받아야 했는데 매섭게 추운 2월, 이 씨는 추위에 지친 경비병들을 여러 날에 걸쳐 진수성찬으로 융숭하게 대접했다. 경비병들은 자주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2월 11일, 왕은 그의 작은 몸을 여성용 가마 뒤편에 실었고 그 앞에는 나인 박씨가 앉아 있었다. 세자 또한 이런 식으로 가마를 탔고 이들은 천천히 궐문을 향해 나아갔다. 경비병들은 매서운 그날 아침에도 대접을 받았고 모든 이들에게 느긋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다. 경비병들이 가마 안쪽을 대충 흘끗 살펴보자 박씨가 말했다. 가림막을 내려주세요.
이 추운 아침에 굳이 왜 그걸 들어올리나요? 통과. 두 번째 가마도 이런 식으로 뒤따랐다. 왕과 세자가 이렇게 도시의 외국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1시간 뒤 전 세계는 아래와 같은 전보를 접하게 된다. 조선왕이 궁궐에서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다. 이 탈출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범진 씨는 수상이 되었고 땀과 눈물을 바친 일본의 노력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